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쭉 이끌어 왔으니까 기조가 대기업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지분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소상공인은 머리수는 많지만 자본 지분이 적은 거죠. 국가 경제 큰 틀로 봐도 뭐 거의 뭐 8대2 이제 뭐 9대1까지 간다 그래요. 그럼 인구 10%가 90%의 재산을 가지고 90%의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가 돼서 90%의 인구가 10%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지분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그 머릿수로 나와 있는 이 소상공인들 또는 서민들 90%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 90% 서민들 일을 하려면 뭐 쉽게 얘기하면 자기 돈 들여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죠. 대기업 일을 하면 본인은 그냥 뭐 타렌트처럼 웃어주면 되고 나머지 대기업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뭐 시간과 경비와 인력과 모든 자료를 대기업들이 다 만들어주고 본인은 발표만 하면 돈으로. 네. 그게 이제 뭐냐면 환경 개선이거든요. 지역 환경 개선이라는 네. 그런 명분 하에서 예? 오프라인 시장을 가뒀단 말입니다. 똑같은 지금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 앞잡이도 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네. 네,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뭐 대기업에 오셨던 분들이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네. 분명히 여든 야든 국회의원들이 소상공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뽑히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네. 오히려 지금 야당 쪽에 있는 국회의원 잘 잠잠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당의 국회의원 해주신 분들이 전통시장을 가서 방문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 마트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가셔가지고 그 마트를 없애니까 뭐 일자리가 얼마가 없어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거 한심한 일 아닙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소상공인에 대한 이분들이 소상공인 또 했대요. 자기들이. 아니 내가 한번 그래서 그분들이 뭔 진짜 소상공인 뭘 했는가 나 이력서 뒤져봤어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소상공인은 아니고 예, 말 그대로 소상공인인 척하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매출액이 1,000억 이상 넘어가면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 단체에 일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이미 대기업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그런 단체가 요즘은 잠잠하니까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거는 진짜로 말 그대로 플랫폼 서비스를 다시 배달앱에 그 배달민족을 합병을 승인해준다 하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그때부터 무조건 이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반정부 투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네? 근데 최근에는 옛날에 박정희 정권 군사독재, 속절 개발독재 시절에는 성장률, 수출 이게 지상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 성장률 옛날 과거로 회귀 안 됩니다. 다시 복원력을 이미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똔똔 이번처럼 마이너스 3.3% 성장이 아니라 똔똔 정도 1%, 2%만 해도 감지덕집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최우선 목표로 올라서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일자리는 지금 소상공인들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경제활동 인구의 4분의 1이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의 매출액은 거의 지금 똔똔 내지 다른 상황이 없었을 때 적자입니다, 적자 지금. 자, 현재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이번 올해는. 2, 4분기. 2, 4분기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3%대. 3.3%. 3.3%대. 네, 플랫폼 서비스 시장은 매년 네.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작년만 해도 20몇 프로 정도 성장했고 20%라는 거는 뭐 가히 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계가 안 잡힐 정도로 성장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뭐 작년 이전이고 코로나 이후에는 네,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거 아직 통계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죠. 네. 네. 마이너스 한 3.3%의 저성장 네. 기조하에 네. 그러게 되면 이 저성장이면 그냥 누구도 일반 오프라인 시장들은 다 무너진다고 지금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거기다가 또 비대면이나 뭐다 배달 서비스 해주니까 이 근방에 있는 식당들도 다 거의 지금 뭐 초조한 상태거든요. 예? 그렇지. 예, 문은 닫아야 근방에서 뭐 엊그저께 우리가 방송 보니까 비대면 서비스로 해갖고 배달앱에 뭐 100억 이상 매출을 올린다 하더라도 남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배달하는 사람들도 말 그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배달 노동자도 해야 되고 심각성을 정부의 관계자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중소상공인 소상공인 담당하신 분들이 뭐 배달에 이제 그때 당시 여당의 이제 정책으로도 공약사항으로도 이제 들어갔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이걸 또 잘 이렇게 사냥꾼이시라고 하잖아요. 그걸 잘 이제 사냥을 해서 본인의 이제 그 아이디어, 예,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준비를 했죠. 쭉 준비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니까 좋은 정책으로도 기획을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가 문제가 많습니다. 유한 책임 회사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는데 딜리버리 히어로가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한 3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90% 이상을 장악하게 된다. 99%입니다. 99% 장악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공공앱이 필요한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공공 플랫폼에 대한 저희가 국회 공청회도 했고, 네. 또 공청회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한다 해서 이제 그때 당시 여당의 이제 정책으로도 이제 공약사항으로도 이제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또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이걸 또 잘 이렇게 사냥꾼이시라고 하잖아요. 그걸 잘 이제 사냥을 해서 본인의 이제 그 아이디어, 예,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준비를 했죠. 쭉 준비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니까 좋은 정책으로도 기획을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가 문제가 많습니다. 유한 책임 회사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는데 딜리버리 히어로가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한 3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90% 이상을 장악하게 99%입니다. 99% 장악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공공앱이 필요한지 오늘 이제 중요한 시간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 소장님 설명을 해주시고 토론을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지금 4조 8천억, 예. 40억 달러입니다. 87% 지분 인수하는데 예. 이렇게 되면 불공정 거래가 너무 심해지고 예. 그럼 소상공인들 피해를 입고 예.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 너무 피해를 입으니까 예. 이거 그 M&A를 허락하면 안 된다 예.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핵심이 되는 게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소상공인들한테 받아들이는 수수료와 예. 그 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지급하는 그 인건비죠. 예. 뭐 수당이라고 그럴 거예요. 인건비죠, 인건비. 그게 이제 너무 불공정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수료를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플랫폼 서비스라는 정용 대표님, 신개념의 이제 서비스인데 우리가 플랫폼 하면 그냥 뭐 배달앱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제 플랫폼 서비스가 아시겠지만은 핸드폰이 발달되면서 나왔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랫폼이란 말은 우선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네. 플랫과 폼이죠. 네. 플랫은 평평하다 그런 뜻이고 네. 폼은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평평한 형태 또는 그런 모양의 것을 플랫폼이라고 불렀고 예. 원래는 이게 불란서의 군인들이 쓰던 용어라 그럽니다. 불란서 군인이요? 네, 그게 이제 불어에서 예. 이게 시작이 됐고 예. 그래서 이제 불란서 군인들이 대포가 개발이 되니까 예. 그 대포를 평평한 위에다가 올려놓고 여기저기 옮길 수 있게 편하게 되니까 플랫폼이 대포 설치대가 된 거예요. 예. 근데 편하니까 거기다 텐트도 치고 뭐 여러 가지 기물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말이 발전하게 되고 그게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 서비스 이런 것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곳 그러네요. 이렇게 발전하고 역시 또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기차인데 예. 기차에서 기다리는 평평한 시설 사람이 예. 기차를 타고 내리고 하기 위해서 예. 기차를 기다리는 평평한 곳이란 뜻, 그 승강장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되네요. 예. 전통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상거래가 일어나려면 예.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죠. 예. 인터넷 상거래에서는 IT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 당사자들이 비대면으로 만나 상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게 이제 기존에는 예. 단면 거래, 그러니까 싱글 사이디드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소비자가 가게 가서 물건을 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양면 거래,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중개하는 자가 있어서 양면을 붙여주는 그런 이제 기능으로 플랫폼이 발전하고 광의적인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구매자나 판매자 또는 일반 유저들이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예. 그러한 인프라 서비스를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좀 넓게 보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네이버 또는 뭐 전자상거래 서비스라는 쿠팡 또는 뭐 방금 우리가 얘기를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누었던 그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음식 서비스, 뭐 게임 포탈, 우버 서비스 등등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공청 형태도 인기업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기업에서 막 항의도 하고 이제 네. 왜 이게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 뭐 게으름한 민족이냐 뭐 이런 식의 항의도 하고 요즘 같은 전 지구적으로 움직이는 세상에 이게 너무 편협한 생각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이번 올해는 2, 4분기. 2, 4분기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3%대. 3.3%. 3.3%대. 네. 네, 플랫폼 서비스 시장은 매년 네.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작년 말도 20몇 프로 정도 성장했고 네. 20%라는 거는 뭐 가히 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계가 안 잡힐 정도로 성장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뭐 작년 이전이고 코로나 이후에는 네,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거 아직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안 모르죠. 네. 네. 마이너스 한 3.3%의 저성장 네. 기조하에 네. 그러게 되면 이 저성장이면 그냥 후도 일반 오프라인 시장들은 다 무너진다라고 지금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또 비대면으로다 뭐다 배달 서비스 해주니까 이 근방에 있는 식당들도 거의 지금 뭐 초중 상태거든요. 네. 예? 그렇죠. 예, 문을 닫아야 근방에서 뭐 엊그저께 우리가 방송 보니까 비대면 서비스로 해갖고 배달에 뭐 100억 이상 매출을 올린다 하더라도 남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배달하는 사람들도 말 그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배달 노동자도 해야 되고. 심각성을 정부의 관계자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중소상공인, 소상공인 담당하신 분들이 뭐 배달 앱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제 공격하고 나서니까 물론 배달 앱이 힘에 붙였나 자기들이 자신들만의 광고를 하다가 이제는 뭐 여기까지 공략하기 시작했던데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분들조차도 네. 국회의원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조차도 뭐 상생하는 길을 찾자. 네. 옛날에 저기 마트 들어오면은 마트가 공략했던 기법이 있거든요. 백화점이. 전통시장 가면은 더럽고 막 지저분하고 하니까 마트 가면은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명분으로 네. 그게 이제 뭐냐면 환경 개선이거든. 지역 환경 개선이라는 네. 그런 명분 하에서 예? 오프라인 시장을 다 없앴단 말입니다. 네.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 앞잡이로 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이분들이. 네. 예,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뭐 대기업에 오셨던 분들이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네. 분명히 여든 야든 국회의원들이 소상공인을 대표성을 가지고 뽑히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네. 오히려 지금 야당 쪽에 있는 국회의원 잠잠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당의 국회의원 해주신 분들이 전통시장을 가서 방문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 마트가 없어진다 하니까 거기 가서 가셔가지고 그 마트를 없애니까 뭐 일자리가 얼마가 없어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이거 한심한 일 아닙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소상공인에 대한 이분들이 소상공인 또 했대요 자기들이. 아니 내가 한번 그래서 그분들이 뭔 진짜 소상공인 뭘 했는가 내가 이력서를 다 뒤져봤어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소상공인은 아니고 예, 말 그대로 소상공인인 척하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매출액이 1,000억 이상 넘어가면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 단체에 일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이미 대기업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그렇다 쳐요. 요즘은 잠잠하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거는 진짜로 말 그대로 플랫폼 서비스를 다시 배달앱에 그 배달 민족을 합병을 승인해준다 하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정부가. 저는 그때부터 무조건 이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반정부 투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네? 자, 그게 뭐냐면 네. 경제 정책을
이제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 예.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옛날에 박정희 정권 군사 독재 시절 개발 독재 시절에는 성장률, 수출 이게 지상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 성장률 옛날 과거로 회귀 안 됩니다. 다시 복원력을 이미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똔똔 내지 이번처럼 마이너스 3.3% 성장이 아니라 똔똔 정도 1% 2%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최우선 목표로 올라서야 돼요. 그렇죠. 자 예. 그런데 그러면 일자리는 지금 소상공인들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경제활동 인구의 4분의 1이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의 매출액은 거의 지금 똔똔 내지 다른 상황이 없었을 때 적자입니다, 적자 지금. 자, 그런데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인터넷이 코로나 이전에 이미 이런 플랫폼 서비스가 20% 이상의 CAGR, 성장률이 20%라는 얘기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20% 이상씩 매년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들어와서는 훨씬 더 이게 심각해졌죠. 예.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시장 경제 체제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 발생적으로 거대 기업이 독과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독과점을 하는데 네. 정부가 어느 정도 그거를 막아줘야 된다는 막아야죠. 거죠. 그걸 막는 것이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쨌든 그런데 오프라인 거래에서 그동안 공정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생기면서 예. 불공정 거래가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네. 뭐 지들이 마음대로 그냥 끊어버리고 돈 들여갖고 홍보해놨던 것들 아예 없애버리고 사이트 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배달앱도 자,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점점 더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하겠다고 그랬죠. 예. 그래갖고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제 디지털 일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럼 그게 이제 플랫폼 서비스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데, 플랫폼 서비스가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이 자빠지는,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플랫폼 노동자로 된 사람들, 이건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없어지는 거죠. 그럼 예, 이거에 그렇죠. 대한 예. 대책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들어갔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예. 포용적 정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지금. 그건 예. 없고, 그렇게 플랫폼 서비스 확장으로 늘어나는 전제 실업자나 망하는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국민 고용보험제로 흡수하겠다. 기초생활보호제도에서 부양가족 이런 의무를 폐지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대책만 있어. 이런 것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없어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네. 물론 이재명 지사님이 많이 이렇게 앞서가는 거는 좀 있어요.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정책은 상당히 이분이 잘하고 있다. 시장님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서민들을 위해서 제로페이가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처음에 욕은 무진장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제로페이도 좋더라고요. 찬성도 하고 제가 제로페이 절대 봐봐라. 나중에 성공할 거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잡아서 일자리 정책도 그렇게 맞춰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네이버에 홍보하는 홍보비나 주려고 하고 중소기업부 같은 경우는 일반 정부인 정책에 있는 분들은 무슨 대기업 걱정이 하고 지금 대기업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걔들은 돈 많아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다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야 하는 시점에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참 고용보험도 돈을 벌어야 고용보험을 내지 무슨 아무것도 실업자들이 무슨 고용보험을 냅니까? 일자리도 없는데 플랫폼 서비스로 인해 갖고 지역에 있는 무너지는 시장들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나가기 싫으니까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좀만 나가면은 그냥 사 먹을 수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것까지 배달시켜 먹어요. 이게 지금 나가서 1분만 걸어가면 되는데도 참 그게 웃기는 거라. 왜냐면 여기 코로나 환자가 한 명이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원래 점심 때는 사람이 엄청 바글바글 했어요. 근데 어디 집이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은 예? 그 집에서 시켜 먹더라고요. 이 아파트 내에서 맛있는 거. 그런 경우도 봤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런 정책 가격을 지들 마음대로 이거를 조정을 하고
또 딜리버리 히어로가 유한 책임회사라고 해갖고 이 회계감사도 안 받는 회사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 경제통 방송에서 우리가 5G, 5G 상용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와이파이 설명도 하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현재 한 사람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38.5%에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으로 배달 서비스 시장에 적합한 환경이 이미 되었고, 높은 실업률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흡수하기에 아주 알맞은 그런 경제 구조가 우리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좋은 통신, 좋은 환경. 과밀화가? 과밀화는 배달하기 누구한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배달의 서비스가- 민족 같은 것이 서비스하기 좋은 환경이 가까운 거리에. 그렇지. 가까운 그러니까 거리. 1분 거리에 밥 시켜먹고 드셔요. 그러니까 배달하기도 쉬워지고, 씻고. 예, 식구는 또 찢어져 사니까 네. 한 집에 4사람 살면은 한 집만 배달하면 되는데 네. 4군데 찢어서 배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익도 배달 더 수요도 나오겠네. 늘고 그러니까 배달 시장이 커진다는 뜻이겠죠. 예. 그러니 이제 더욱이 뭐 배달 시키기도 편하고. 아주 편하고 5G 통신 서비스를 하니 뭐 밀릴 일도 없고 통신이 안 터집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터넷 서비스 또 성향이 예. 패스트 팔로워, 하여간 얼리 어답터, 뭐든지 빨리 또 부지런히 열심히 인터넷에서 그렇죠. 따라다니고 예.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네.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디지털에 관한하는 시험적 시장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플랫폼 역시 마찬가지이고 외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딜리버리 히어로도 당연히 예. 한국에서 연습을 좀 잘하면 예. 뭐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 옆집에 있으니 네. 글로 가는 거죠, 중국으로. 중국은 근데 안 됩니다. 왜냐면 못 들어가게 딱 막아놨어요. 뭐 그럴지 어쩔지 모르지만 예. 하여간 인구 밀도가 아시아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도, 중국, 뭐 동남아 다. 그래서 그래서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딜리버리 히어로가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에다가 패치를 하다가 그쪽 자국에 있는 네. 그 자국 서비스 항토 기업한테 밀렸어요. 아하, 토속. 그래가지고 이제 항토 기업에 토종. 밀리다가 토종 기업에 밀리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게 딱 좋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한 2, 3위 인수해 놓으니까 1위 인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일본이 이제 5G가 되면 5G가 안 되니까. 야, 근데 대표님 이제 우리 관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 움직임, 정부의 움직임. 처음에는 공정위에도 아까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인수를 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런 발언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발언을 보고 도대체가 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뭐 설파하고 다녔죠. 그때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노웅래 의원님께서 받아주셔가지고 우리 협회하고 기자협회하고 같이 공청회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 국회의원들 만나보면 대다수 이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많이. 지금 공청회도 우리 공청회 이후로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부작용은 정부 관료들이 모른다고 생각진 않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관련된 인기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름이 인터넷 기자협회고 인터넷 기업협회입니다. 인기협에서 50명 국회의원들이 이제 우리가 상생이다라는 그 주제, 꼭 대기업들이 하는 건 상생이다 주제를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민초들이 일어서가지고 옛날에 전통시장이나 뭐다 이게 당해다 보니까 대책을 마련을 해야 돼요. 이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제 공청회 하다 보냐 국회다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신규로 꽤 많더라고요. 여야 합심해서 이게 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네이버 한송국 대표도 오고 뭐 다음에 뭡니까 대표 2사람 다 오고 왜? 딜리버리 히어로에서도 이사가 오고 그럴 정도로 크게 했는데 자 어떤 대책을 정부는 세워야 됩니까? 약간 좀
거북한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네.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들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쭉 이끌어 왔으니까, 기조가 대기업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지분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소상공인은 머리수는 많지만 자본 지분이 적은 거죠. 국가 경제 큰 틀로 봐도 뭐 거의 뭐 8대2, 이제 뭐 9대1까지 간다 그래요. 그럼 인구 10%가 90%의 재산을 가지고 90%의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가 돼서 90%의 인구가 10%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지분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그 머릿수로 나와 있는 이 소상공인들 또는 서민들 90%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 90% 서민들 일을 하려면 뭐 쉽게 얘기하면 자기 돈 들여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죠. 대기업 일을 하면 본인은 그냥 뭐 탤런트처럼 웃어주면 되고 나머지 대기업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뭐 시간과 경비와 인력과 모든 자료를 대기업들이 다 만들어주고 본인은 발표만 하면 되죠. 저희 같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방송한다 하지만은 뭐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아, 힘들죠. 힘들죠. 예. 그렇지만은 저희- 사명감 없으면 못합니다. 어쨌든 소장님이나 저는. 예, 자기 비용 들여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는 분들 또는 뭐 우리가 열심히 투표를 해서 뽑아놓은 이런 선출직 이런 분들이 표는 머릿수대로 나오고 가서 행동을 하려면은 지분 구조로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분 구조라는 거는 대기업 편을 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이걸 극복하려면은 정부나 또는 서민들이 뽑아놓은 이 선출직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자기 시간과 자기 비용으로 서민들의 일을 하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도 비슷한 처지인데 지난 6월 25일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입점 업체에 수수료나 광고비 등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갑질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별로 기대를 하지 않을 겁니다. 기대 안 합니다. 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의 대기업 편향적 입장 때문에 네. 오프라인에서 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 허용으로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초토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네. 똑같이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도 그런 사고가 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대부분 외국의 입법 사례를 참조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플랫폼 서비스 시장 성장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릅니다. 따라서 외국의 그 입법들이 우리나라는 이미 앞서 있는데 뒤져 있는 법으로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그건 알 수가 없어서 차제에 좀 앞서가는 기술에 맞는 앞서가는 법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리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의 근본은 아무것도 않고 잘 버티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렇죠? 버티고 네. 또 이후에 연금도 받고 네. 행복한 생활이 보장이 되는데 방정을 떨다가 잘리면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이나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버리고 있는데 네.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이미 선진국에 있는 기존의 법, 자전거 타던 시절의 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뭐 드론을 타고 날릴지도 모르는 이 마당에
그 법으로 통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좀 더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